20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3포 세대, 5포 세대, 그리고 6무 세대처럼 20대는 모두 불행하고 절망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20대가 불행할까요?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불행하세요? 아, 나 진짜 왜 이래 이 질문. 이른 아침, 오늘은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회계사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마치고 나온 친구에게 취업난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기본 종합반 한 번 다니는데 200만 원? 넘고 200만 원 하나 그치. 그리고 그것만 드는 게 아니라 책값도 엄청 비싸단 말이야. 책값, 밥값, 서울에서 살면서 그 방값 진짜 어마어마하게 깨진단 말이야 돈이. 대충 한 달에 얼마 쓴 거야 그러면? 뭐 방값 이런 거까지 다 합치면 학원비까지 다 합치면은 한 달에 한 60? 한 달에 60? 한 4년에도 4년 반이 보통 합격자들 평균 기간이지 않을까. 돈이 많이 드는 건 고시생뿐만이 아닙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드는 사교육비는 평균 월 30만 원. 어학연수 등 비용이 빠져 있으니 실제로 드는 비용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느끼는 부담감에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스러움이 있었는데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취업준비생의 71.7%는 취업준비 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20대라곤 해도 체감하는 어려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만, 그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어떻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집에서 용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 학교를 졸업한 규원 씨는 1학년 때부터 못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그런 소위 말해 취업 사교육 같은 거 받으시기에 좀 부담이 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받질 않죠. 네, 되도록이면 혼자 하려고 하고 토익 같은 경우도 뭐 혼자 했고 뭐 인강 같은 걸로? 아니요 그냥 학교에서 문제집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좀 풀고 그렇게 해서 토익 땄고 사실 저는 이번에 수석을 졸업했는데 2015년 2월 수석을 졸업했는데 수석 졸업을 하고 뭐 해도 저를 그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봐주는 기업은 없는 것 같고 출발선이 다른 거는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는 없는데 정부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최대한 그 갭을 줄여주는 게 그런 쪽으로 줄여주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답답하죠. 다음날 이른 아침, 오늘 많이 되게 더우시겠어요. 아 덥죠. 여름에 면접 가는 거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규원 씨가 비정규직 면접을 보는 날입니다. 네,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면접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봤죠. 봤는데 뽑질 않더라고요. 이제 면접관들이 공격을 해와요. 언제 나갈 거냐. 금방 나갈 것 같다. 여기 온 이유 진짜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시는데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도 잘 안 믿어주시고 애매한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래서는 좀 당황스럽죠. 비정규직 면접이지만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그냥 얘기 안 했어요. 아 왜요? 약간 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고 괜히 뭐 저조차도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괜히 또 기대를 하게 하면은 다 됐을 때 그때 얘기를 해야죠. 일찌감치 비정규직의 길을 택한 20대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잡지사에서 비정규직 기자로 일하는 백가경 씨는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세금과 교통비를 제하면 수중에 들어오는 건 40만 원 정도입니다. 3학년 때까지도 광고를 할 생각이었었는데 그 어떤 좌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미술 잡지에 들어갔다가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이렇게 어시스턴트를 하게 됐고 오히려 와서 하니까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인 걸 알게 됐어요. 해야 할 일인 걸. 그리고 일하는 게 막 되게 힘들진 않아. 엄청 힘들죠. 체력적으로. 페이도 진짜 엄청 안 주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든 건 당연히 힘든 거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병에 걸렸었고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 되게 막 야근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언젠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직업 자체가 되게 불안한 직업이라 어디 이도저도 갈 수 없는 직업이라서 아직 기자가 되기도 약간 모자라고 그렇다고 내가 막 커피만 사들고 다니기에는 글을 너무 많이 썼고 만약에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아프면 아마 나는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침대 회사를 가거나 돈 주는 데를 그런 데 갈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평균 등록금은 1년에 667만 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주로 대출을 통해 일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이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연체자는 10배 이상, 채무액은 1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장기 연체자들은 소송, 가압류, 강제 집행을 당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취업 경쟁에서 밀려나고 비정규직이 되어 불안감에 떠는 것도 모자라 빚쟁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청년들이 직접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살의 김진혜 씨는 시민단체 청년연대은행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모양이에요. 신용카드 모양으로 명함을 만든 건데 보시면 여기 원래 비자라고 써 있는 부분에 이걸 빚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빚이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자르자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자르는 선이 있고 뒤로 넘겨 보시면은 뒤에는 또 깨알같이 나누는 선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자르고 우리가 함께 나누자. 청년연대은행은 조합원들이 최소 5,000원부터 조합비를 내 출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생활비와 교육비가 급한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작은 시민단체로 시작한 청년연대은행은 이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어려운 또래들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생활비나 이렇게 의료비 같이 갑자기 이제 뭐 월세나 갑자기 그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교육 같은 것도 그 교육이 어쨌든 뭐 내 취직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교육때 보면 5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교육도 많잖아요. 강의 뭐 한 3달짜리 강좌 이런 거. 근데 그때 등록 못하면은 강좌 진행돼 버리고. 근데 그때 당장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빌리러 와요. 이자가 어떻게 되죠? 이자가 자율이자로 하고 있어요. 빌리는 사람이 내고 싶은 만큼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고 뭐 5,000원 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체감상 한 20-30%는 그냥 이제 원금만 갚으시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애초에 좋아서 돈이 많아서 대출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시는 분들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10만 원 내시는 분도 있어요. 전 처음에 창립하기 전에 그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발표 대회를 했어요. 상 받은 우수상 받은. 여기 보니까 뭐 기사에도 이미 많이 나셨네요. 뭐 대학 신문이나 그런 데에 몇 번 나왔었어요. 저는 아마 명지 전문대요.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회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너무나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뭐 갑자기 실직을 한다거나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아프고 뭐 그런 일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네. 최저임금을 정부가 만들었으면
추징금을 법이잖아요. 네. 법을 어기면은 그거를 잡아내고 처벌하는 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시민단체가 나서서 열심히 최저임금 실태조사하고 안 지키는 사업장 있으니까 고발하고 뭐 캠페인하고 지키자고 캠페인하고 그런 거 시민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모든 시민단체의 목표는 그 시민단체가 없어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되게 역설적인 건데 저희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은 과연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어차피 더 좋은 기회는 언젠가 날 테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게 아니니까 기회를 한 번에 좀 제대로 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이야. 언젠가는 내가 기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 요새 안 힘든 20대가 어디 있냐? 20대는 절망스러운 세대다. 이렇게 넘어가기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맛있는 거 코튼 식물 이 정도? 가족들이랑 이제 여행 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엄마 어금니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정말 남은 돈 다 몽땅 쏟아부어서 술을 사 먹을 거예요. 절망적이다. 이게 절망이다.